네, 안녕하세요. 판다 주식 TV입니다. 네, 제가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이 미국 주식 시장 내 8월에 이 10% 정도 이렇게 조정이 올 수 있다는 시장 내 분석이 나오는 이런 분석이 담긴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영상 한번 준비했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테슬라 등 이 뉴욕 증시 시총 상위 7개 종목들 최근 주가 흐름 한번 정리하면서 간단하게 뉴스도 한번 살펴보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모두 다 큰 힘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최근 들어 연일 최고가를 경신했던 뉴욕 증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켠에서는 이제 조정장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모건 스탠리가 보면은 이 S&P 500 지수 15% 조정받을 수 있다는 전망을 제기했습니다. S&P 500 vulnerable to 15% correction, Morgan Stanley says라고 소개가 되어 있고요. 이 마켓워치, 이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 매체인 마켓워치는 이 IPO 시장 분위기가 주식시장 전반에 나타날 조정 장세 신호라는 분석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 8월 중순쯤에 이 10% 이상의 낙폭 수준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이 오늘자 기사로 나왔고요. 애플이나 아마존의 주가 흐름, 그리고 아크케이 ETF, 이 ETF의 가격 흐름 등을 보게 되면 이 조정이 임박했다는 그런 암시를 주고 있다. 그렇게 마켓워치의 기사도 역시 한번 주목할 만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쪽에서는 조정 장세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황 기사를 보게 되면 여전히 이 주식시장 흐름이 견조하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월가는 다시 랠리 시도 중이란 기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황 기사의 특징을 보면은 사상 최고가 행진 속에 지수는 상승 레벨 소폭 높여간다는 식으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투자자를 안심시키려는 목적이 다분한 이 시황, 매일매일 바뀌는 시황 기사로 해석이 되고요. 일주일 전에는 이 블랙록, JP 모간 등 주요 IB들이 그 자료를 인용해서 하반기 상승 여력이 여전하다고 밝히기도 했던 국내 매체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일주일 전 소식이었는데 최근 분위기는 이 며칠 만에 잘 나간 미국 증시는 좀 쉬어가고 이제 글로벌 증시 부진 영향에 우리 국내 증시 역시도 하방 압력 받을 것이라는 이 부정적 기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측이나 전망의 의미를 이렇게 기사들의 바뀌는 흐름을 통해 알 수가 있고요. 전문가마다 말이 다르고 전문가 자신들도 며칠 만에 입장을 바꾸기도 하는 그런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시장 정보라는 것은 참고용이 될 것입니다. 긍정, 부정의 그런 자료들을 조합하고 이제 낙관, 이 비관하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합을 하면서 자신의 관점을 구축한 후에 차후 방향을 예상하는 이 자신만의 그런 투자 과정들 그것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보면요. 이제 investing.com에서 제가 분석 자료 기사가 있길래 봤는데 종목 5개 주식시장 하락 전조라는 소개가 있었습니다. 기술적 지표로 해석이 되는 이 RSI 이 지수가 있는데요. 상대 강도 지수라고 해석이 되는 이 RSI가 이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등이 과매수 상황이었던 2018년 이 1월 29일과 상당히 유사한 상황까지 왔다고 전해집니다. 대형주 모두들 이 기술적 지표를 보게 되면 과매수 구간에 접어든 것으로 읽히는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 RSI라는 것은 이 현재 가격 상승 하락 압력 간의 이 상대적인 강도를 나타내는 기술적 지표입니다. 확고한 기준점은 없지만 이 70% 이상 숫자 70 이상 갈 때 과매수 그렇지만 계속 상승세가 있는 경우도 있어서요. 확실하게 그것을 맹신할 수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조적 판단 근거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듯 하다는 이 관련된 내용의 소개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기술적 지표인 RSI 관련해서요, 주요 종목들과 주요 ETF들의 일봉 차트로 이제 축소판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나스닥 100 추종하는 ETF인 QQQ는요, 2017년부터 이렇게 2020년까지 해서 이렇게 한 차례, 두 차례, 이 6차례 쭉 해서요, 이 RSI가 77.25를 돌파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때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2020년 1월 하순에는 여기 보면 27% 급락하기도 했는데요. 그렇지만 중단기 조정을 받은 이후에 이 QQQ는 이제 가격은 지속된 우상향 흐름을 보인 것이 특징이라면 특징이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 투자자들의 스트레스를 높이는 요인이 되긴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잊고 살면서 멘탈을 잘 관리하면 어쨌든 이 장세의 흐름 장세는 이 회복 장세로 반전이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애플을 보면요. 애플은 수치 80, RSI 81.42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것을 상향 돌파했던 세 차례 동안 이렇게 상향 돌파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2017년 같은 경우는 여기 상향 돌파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별다른 무리 없이 쭉 올라가는 이 우상향 흐름을 나타내서 조금 예외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7월 현재는요, 여기 표시가 되어 있고, 최근 수년간 사례를 비췄을 때 중단기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이 기술적 지표로 보게 되면 높다는 점을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중단기 조정을 받지만 어쨌든 이 애플 종목 역시도 이 상향 추세는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다는 것, 좋은 종목이라면 중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으면서도 다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흐름을 나타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저가 매수로 실탄을 마련해 둔 후에 자금을 확보해 둔 후에 충분히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게 되면 평단가를 잘 조정할 수 있고 이제 최종적으로 아주 큰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잘 증명해주는 애플 이 종목의 주가 흐름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요, 76.46 기준으로 했을 때 상향 돌파했던 것이 이제 5차례 되겠습니다. 최근 이 수준에서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양새고요. 이제 돌파하려다가 다시 내려와서 76.46을 돌파할까 말까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이 RSI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 5년 기간을 축소한 차트여서요. 이게 이런 차트로 보게 되면 큰 조정이 없이 무리 없이 무난하게 올라왔던 모습이 되겠지만 사실 숲을 보면은 큰 무리가 없지만 나무 하나를 보면은 곤충이나 동물이나 나무들이나 뭐 여러 가지 생물태가 얽혀서 마치 전쟁하듯이 생존하는 모습이 있을 것이니까요. 아주 치열하게 이 주가가 이 우상향해 왔다.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길게 보면 어쨌든 우상향하기 때문에 아주 장기적인 관점에서 같이 투자할 필요가 있는 그런 종목의 특징, 미국 종목의 특징을 역시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구글은 이 7차례 RSI가 70으로 웃돌았을 때 이 기준을 삼을 수 있겠습니다. 주가가 특징적인 조정을 보였다는 점을 여기서 7차례 이렇게 체크를 해두면서 확인을 해주고 있었던 이 차트가 되겠습니다. 이제 아마존은요, 한번 빠르게 보겠습니다. 77.87 이 RSI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상향 돌파했을 때 조정을 받았던 모습이 5차례 나왔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최근 기준선에 근접한 이후 이 아마존이 조금 반락한 모습이고요. 이 반규제 이제 보면 반독점 규제에 관련된 부분 아마존과 대척점에 있는 우리나라 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이 위원장이 아주 약관의 젊은 여성이 됐는데요. 시장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아마존에 대해서 이제 대항을 하는 식의 이제 연구 논문도 쓴 바가 있는 굉장히 명망 있는 학자였던 여성이 되겠습니다. 아마존과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다 보니 이 방독점 규제에 대한 그런 악재가 조금 작용도 하고 최근 상승에 따른 가격 부담 등도 작용이 하면서 아마존은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 모습이 조금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도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RSI 70 기준 했을 때 이렇게 근접했을 때는 650달러를 저항받으면서 하향 전환했던 것을 다른 종목들과는 조금 다른 특징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특이하게 볼 만한 거 650달러 전후에서 저항선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 5월 중순 기준 했을 때 주가가 이 550달러 여기 보면 550달러 했고 이 RSI가 이제 낮은 수준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올라가면서 주가가 반등세 아주 뚜렷한 반등세를 나타냈던 이 엔비디아 주가가 될 것이고요. 이 RSI는 80도 돌파한 가운데 여기에서 기준점 밑으로 떨어지지도 않고 쭉 올라가면서 과매수 구간 굉장히 과열됐다는 흐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급등한 상황이고요. 액면 분할 이슈 그리고 이제 반도체 칩 이 시장에서의 수급적인 부분들 업황에 대한 기대감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던 이 호재가 작용해서 엔비디아 주가가 급등했던 최근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과매수 및 가격 상단에 대한 부담이 최근 장내에 며칠 동안 이번 주 들어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한번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아크K ETF를 보면요. 이 RSI가 올 초부터 이렇게 보면은 이제 올 초부터 우하향하는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렇지만 쭉 이제 가격은 좀 올라왔다가 이제 2월 하순 정도부터 뉴욕 증시가 조정을 받는 흐름과 함께 테크주들의 조정세와 함께 하락하는 모습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던 이 아크K ETF 가격 흐름이 되겠습니다. 가격은 98달러 이 수준에서요, 어느 정도 지지를 받았습니다. RSI가 35, 이제 과매도 구간, 여기에서 매수를 하는 시점으로 잡는 포인트, 여기에서 반등 전환했습니다. 그러면서 올라왔지만, 역시 130달러 여기 RSI가 70을 돌파한 상황에서 주가가 130달러 저항을 받으면서요, 이 정고점 수준에서 조금 저항을 받는 모습을 나타냈던 이 아크K 가격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역시 최근 조정 장세를 연출하고 있는 것이 아크K가 되겠습니다. 네, 지난 15일 뉴욕 증시에서는요, 시총 상위 7개 종목들 모두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시 지수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면 되겠고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등이 0.5% 전후 하락,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이 상대적으로 조금 낙폭을 키웠던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대형 테크주 모두 반독점 이슈 악재 요인이지만요. 최근 반독점 관련 타깃이 되는 종목들의 주가가 조금 더 지지부진한 모양새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올라가는 에너지가 좋았다면 이번 주는 조금 뚜렷한 방향성이 없이요. 수급 장세가 이어졌던 양상입니다. 코로나 델타 변이 확대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도 조금 증시 재료로 소화가 되면서 뉴욕 증시의 상승 에너지에는 조금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디디 출신발 중국 규제 강화 악재는요, 이 전전주 일주일짜리로 조금 소화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반등폭은 좀 제한되긴 했지만 중국의 주요 플랫폼 기업들 이번 주는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안정된 모습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애플 주가를 보면 애플은 이제 전일 0.45% 소폭 하락한 148.48달러 기록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이 저가와 고가를 봤을 때 이 흐름을 보게 되면 147과 150이니까 148.5 딱 중립 수준에서 이 장중의 흐름을 만들어가면서 장을 마친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최근 8거래일 이 거래 흐름을 봤을 때 5거래일 상승, 3거래일 하락을 했다는 점, 그리고 이번 주 들어서는 주가가 내렸다 올랐다 올랐다 내렸다 뚜렷한 방향성이 없었습니다. 이 최근에 굉장히 상승 랠리, 상승폭이 뚜렷했던 상승폭 확대가 뚜렷했던 애플 주가였는데요. 이번 주 들면서 어느 정도 이제 제한이 걸리고 있다는 점은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봉 차트를 한번 보면요. 5월 달 떨어졌다가 6월 들어서 쭉 이어지면서 한 달 동안 랠리, 그 다음에 7월 들면서도 올라가다가 이번 주 들어서 장내 여전히 상승 동력은 살아있습니다. 전전거래일 이제 갭 상승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전거래일은 이렇게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내긴 했지만, 이 5일 이평선을 타고서 쭉 올라가는 아주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이제 갭 상승을 하면서 상승폭을 키운 상황, 애플 자체적으로도 호재가 될 만한 어쨌든 펀더멘털적으로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호재가 소화된 것으로도 보이고요. 네, 그래서 관련된 뉴스들 트래킹하면서 쭉 보게 되면은 이 애플은 차세대 아이폰 생산 대수가 지난해 대비 확대가 예상됩니다. 예상보다 강력한 성장세를 예상하는 이 애플의 그런 강력한 성장세 예상하는 IB들이고요. 글로벌 최저 법인세가 이 미국 대형 테크주에는 호재가 된다는 소식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반독점 우려는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빅테크들에 대한 이 반독점 우려에도 고강도 정책은 아닐 것이라는 이런 관계자들의 입장 나오고 있다는 점 한번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웨어러블 액세서리 사업도 주목할 만하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소폭 하락했는데요. 0.52% 하락한 281.03달러로 장을 마쳤습니다. 최근 8거래일 기준 했을 때 역시 이제 애플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5거래일 상승, 3거래일 하락. 그런데 이번 주 들면서 4거래일 봤을 때 상승이 하락이 이렇게 균형을 맞추고 있다. 역시 수급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고 뚜렷한 방향성 없이 장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일봉 차트 보게 되면은 이 4월 말부터 쭉 내려가면서 5월 달은 조금 지지부진하게 횡보를 하는 장세 보였다가 역시 6월 달 올라가는 분위기가 뚜렷했고요. 7월 들면서도 그 상승 분위기를 쭉 이어갔던 이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되겠습니다. 마치 애플의 주가와 이제
중첩이 되는 듯한 모습으로 굉장히 상당히 유사하게 장내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뉴스를 보면요. 클라우드 컴퓨팅 선호 분위기 MSN 호재가 된다. 미 국방부의 제다이 계약 취소, 이제 6월 하순 사상 첫 시총 2조 달러 돌파했다는 소식도 시장 내 관심을 끌었던 이 뉴스가 되겠습니다. 윈도우 11이 공개되면서 연말 출시 예정이라는 소식, 특히 사이버 보안 사업, 이 매출 기여가 높아질 것이라는 부분, 이 사이버 보안을 조금 더 중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물론이고 이 사이버 보안 이 업황에 대한 시장 내 기대감이 많이 커지고 있고요. 중국은 물론이고 미국 역시도 규제 강화라는 부분이 나오면서 이 사이버 시큐리티, 이 사이버 보안에 대한 사업의 이제 성장 가능성을 이제 주요 IB들이 높게 점치고 있는 상황 한번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아마존은 좀 이제 낙폭을 좀 키웠습니다. 1.37% 하락한 3,631.2달러로 장을 마쳤고요. 8거래일 했을 때 상승 하락 균형을 맞추면서 4거래일 상승 하락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3거래일 하락을 했는데요. 이제 보면 낙폭도 하루 단위로 했을 때 1% 이상의 낙폭을 기록하면서 최근에 상승 흐름이 꺾인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감을 낳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닷컴, 이 아마존의 주가 흐름은 이 5월 달에 부진했고, 그 다음에 5월 중순부터 횡보하면서 그냥 제자리 걸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6월 들면서 역시나 이 장내 분위기와 이제 동반을 하면서 상승폭을 좀 키웠습니다. 그러다가 6월 하순에 조금 조정을 받고 다시 7월 달에 이제 급등하는 흐름으로 올라갔는데 이번 주나 이제 저번 주, 지난주 말부터 조금 좋지 않은 분위기가 나타나면서요. 이 반규제, 그러니까 규제 강화라는 부분을 이 아마존이 직격탄을 맞는 것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장에서 특히 리스크 요인으로 보고 있다고 해석이 되고요. 네, 그래서 아마존의 주요 최근의 뉴스 트래킹을 해보면 신규 모바일 플랫폼 킨들벨라 출시, 미 감독 당국 MGM 인수조사 착수, 스님 CEO에 대한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컴캐스트와 단연간 콘텐츠 라이센스 계약 돌입했다. 물류 능력 확대의 속도 매우 빠르다라고 하면서 자체적인 이제 사업 확장 속도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뉴스가 나오고는 있지만 역시나 이 규제라는 부분을 이제 무시할 수가 없겠습니다. 여러 가지 규제 부분을 가장 최근에 볼 수 있는 이 미 FTC 공정거래위원회로 볼 수 있는 이 당국의 이제 행정부처에서 이 아마존의 MGM 인수 조사 착수했다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 구글 역시 이 아마존과 마찬가지로 1% 전후 수준의 좀 낙폭을 키워서 2,540.1달러로 장을 마쳤던 이 알파벳 A 이제 종목 주가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주가 흐름은 이 8거래일 기준 했을 때는 괜찮은 흐름입니다. 전거래일 1% 하락했지만 8거래일 중에서 2거래일 이렇게 하락했고 6거래일은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구글 주가가 되겠습니다. 네, 알파벳의 이 일봉 차트를 보면요. 5월 중순부터 조금 올라가는 모양새 보이고, 이제 소폭의 이제 조정, 그 다음에 계속 올라가는 모습으로 이제 7월 최근까지 주가가 오름세를 키워왔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윗꼬리가 달리면서 7월 14일 장에서 조금 이 상승폭이 제한됐고요. 그러다가 전거래일 이제 1%대 1% 가까운 하락을 기록했던 이 구글 주가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구글 뉴스는 프랑스 반독점 규제 기관이 과징금 5억 유로 부과했다는 소식, 광고 예산 증가에 따른 수혜, 온라인 광고 반독점 조사 개시, 올여름 뉴욕에서 첫 오프라인 매장 개점 예정, 보다폰과 공통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예정. 자체적 사업 부분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눈에 띄고요. 이 뉴욕에서 첫 오프라인 매장 개점한다. 그렇게 사업 부분에서 호재로 읽힐 만한 소식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역시 이 아마존과 마찬가지로 이 유로존에서도 반독점 이슈 나오고 그 다음에 온라인 광고 관련해서 반독점 조사 개시됐다. 그렇게 하면서 구글이나 아마존이 특히나 이 미국 이제 감독 당국의 이 반독점 규제 부분에서 많이 걸리는 상황이라는 것을 한번 이 관련 뉴스를 통해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페이스북은요, 0.91% 하락한 344.46달러를 기록하면서 장을 마쳤고, 주요 빅테크 가운데 빅테크 종목들 중에서는 최근 주가 흐름은 상당히 안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거래일 가운데 6거래일이 주가가 하락했고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페이스북 주가 역시 다른 빅테크 주가와 마찬가지로
5월 중하순부터 조금 오름세를 키워갔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 6월에는 조금 조정을 계속적으로 받으면서 다른 빅테크 주들과는 조금 차별화된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다가 6월 하순 들면서 조금 오름폭을 키웠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법정에 출소를 하면서 법정 관련해서 기각이 됐다는 소식, 그 부분이 조금 호재가 되면서 이제 악재를 소화하고 조금 급등하는 흐름을 나타냈지만 여전히 규제 강화라는 부분이 조금 악재로 소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주가는 지지부진한 흐름이고요. 그렇게 하고 20일 이평선을 지키지 못하고 뚫리는 모양새가 전 거래일 나타났다는 점을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이 페이스북 주가 흐름이 되겠습니다. 관련된 소식을 보면 이 페이스북은 반독점 이슈보다는 애플의 개인정보 정책이 더 큰 위협이라고 하는데 이 반독점 이슈 역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덜란드 법원에서는 사생활 보호 소송 기각 요청을 거부했다고 하고요. 반독점 소송 기각 판결 이후에 주가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현재 가상현실 부문에서 투자를 지속하고 있고 시장 내에서 생태계 구축에 이제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형 SNS 종목 중에서는 여전히 1등을 고수하고 있는 이 페이스북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테슬라는 0.43% 소폭의 약세로 650.6달러로 장을 마쳤습니다. 페이스북과 마찬가지로 주가 흐름은 최근 보면은 좋지는 않습니다. 상거래일 상승, 그 다음에 5거래일 하락하는 흐름이고, 주가 낙폭이 더욱더 크기 때문에 조금 중단기적으로 조금 우려를 낳고 있는 이 테슬라 주가 흐름은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고요. 이제 테슬라 주가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은 5월 중순까지 쭉 떨어지다가 그 다음에 5월 중하순에 조금 올렸고요. 그 다음에 6월 장 들면서는 횡보하는 장세 이어가다가 6월 하순쯤에 조금 올려가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6월에서 7월 초순에 다시 내렸다가 V자 반등했고 다시 이제 반등해서 상승했던 부분을 되돌림하는 장세로 이어지면서 주가의 흐름이 좋다고만은 볼 수 없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테슬라라는 이 종목은 오랜 기간을 두고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많은 시장 내 기대감을 모으는 종목이니만큼 그렇게 관심을 끄는 종목이긴 하지만 주가 흐름은 많이 이렇게 상승 동력이 꺾이면서 조금 실망감을 낳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의 관련된 뉴스를 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FSD 베타 테스트 참여자들 반응이 긍정적이다. 이 모델 Y 판매 비중 확대하면서 그러면 평균 단가 상승에 기여할 것이다. 재고 부족 사태에 더 이어질 수도 있다는 시장 내 예상도 나왔고 2분기 인도 대수가 시장 예측치 부합했었던 뉴스도 시장 내 관심을 끌었던 이슈가 되겠습니다. 인도 시장 공략하면은 중요한 시장 기회에 맞을 것이라는 이 모건 스탠리 관련된 분석 자료도 최근에 나온 바 있습니다. 네, 앞에서 제가 전해드렸던 뉴스들은 7월이나 6월쯤 해서요, 쭉 이어진 것을 트래킹했던 뉴스 주요 부분을 모아둔 것이고, 지금 이 페이지부터는 이제 최근 단신들을 한번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애플은 15일장에서 RSI 수치가 67에서 74로 상승했습니다. 관련해서 그만큼 과매수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시장 내에 이제 분위기가 굉장히 과열됐다는 것을 이제 확인시켜주는 기술적 지표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뉴스를 보면요. 아이폰 생산 지시 규모를 지난해 7,500만 대에서 올해 9천만 대 수준까지 늘릴 것이라는 계획입니다. 그런 소식이 여기 나와 있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곧 발표될 애플 2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 그 수준을 웃돌 것이라는 이 모건 스탠리 캐티 허버티 애널리스트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된 뉴스를 보면요. 보안 소프트웨어 업체인 리스크 IQ를 인수가격 비공개로 해서 인수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인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보안 관련 비즈니스를 강화한다는 목적, 사이버 시큐리티라고 많이 소개되는데요. 그렇게 보안 부분에서 이 빅테크들이 많이 관심을 보이는 것을 최근 이 트렌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관련 비즈니스를 강화한다는 목적 하에 진행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이 보안 부문은 지난 1월 기준으로 하면 100억 달러 매출액을 기록하면서 효자로 볼 수 있고 신성장 부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인수 결과로 이 MS는 마이크로소프트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보안 관련 서비스 역량을 제고하고 그 다음에 해커로부터 클라우드 앱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마존 관련한 소식인데요. 이 아마존은 미 연방 감독 당국에서 아마존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로운 상품 리콜을 강요했다는 명목으로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 이 감독 당국의 아마존에 대한 압박이 상당히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관련된 내용 간단히 소개했는데 소비자상품안전위원회가 아마존이 취한 조치는 insufficient, 이 불충분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아마존은 또 소식을 보면 이 드론 기술로 조정이 되는 이 화물 운송 트럭에 대한 특허를 획득했다는 소식입니다. 호재와 악재가 병행하는 가운데 최근 주가 상승에 따른 가격 부담도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번 주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악재가 조금 더 강하게 이 아마존 주가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이번에 구글인데요. 이제 구글은 새로운 인프라 시설 구축을 토대로 인도의 클라우드 시장 확장세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Google expands India cloud services with new infrastructure push라고 이 헤드라인 잡혀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통한 생산성 충분함을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구글은 현재 직원들의 오피스 근무를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방적이고 새로운 사고, 플렉서블, 아주 융통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이 테크 업체들인데요.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회사들, 우리도 보면 네이버나 이 판교 부근에서 이 갑질, 그렇게 나오는 뉴스도 나오고, 어쨌든 회사라는 곳은 보수적인 측면, 픽스된, 고정된 측면이 있다는 것을 한번 더 확인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구글이 이 고데디와 협력을 해서 이 업체와 협력을 하면서요. 중소기업 돕기에, 이 돕기가 아니고 돕기에 나섰다고 합니다. 좋은 의도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이 미국 정부 눈치 보기로도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페이스북 관련해서 최근 단신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 페이스북은 이란 해커들이 미군들의 첩보 활동에 자신들 사이트를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은 15일 장에서 왜 부진했나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 컨텐츠 제작자에게 10억 달러 투자한다는 그런 좋게 이제 들리는 이 재료가 나오긴 했지만 시장에선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는 분석입니다. 반독점 소송 기각 판결 후에 이 페이스북 주가는 하루 반짝 급등하긴 했는데요. 이번 주 들어서 주가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테슬라 관련해서 소식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캘리포니아 2분기 기준을 할 때 테슬라 차량 등록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85% 급증했다는 이 좋게 읽히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모델 Y의 성공 덕분이라는 시장 평가인데요. 최근에는 중국에서 우리 돈으로 1,000만 원, 1,200만 원 수준 이 가격 인하가 된 모델 Y가 시장에 출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9월 달까지 이제 주문서가 딱 꽉 찬 상황이라고 하고요. 중국에서도 이 모델 Y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높다. 거기에다가 가성비를 갖췄기 때문에 이 테슬라에 대한 인기가 이제 과열되고 있다.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던 최근 중국 쪽 로컬 언론도 있었습니다. 머스크는 이 사이버 트럭 실패 가능성 인정했다고 했는데요. 주가 하락 요인이 됐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모틀리플의 해석이 재밌었습니다. 단 다수 투자자들은 테슬라 미션을 여전히 믿고 있으며 이 머스크의 발언은 그의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개성의 일부분으로 아주 애교로 봐줄 필요가 있겠다. 그냥 이 머스크의 하는 말은 굉장히 진지하게 들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좀 내용을 길게 봤는데요. 관련 내용을 한번 이제 포인트 잡아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모건 스탠리 S&P 500 지수 이 15% 정도 조정받을 수 있다고 예상치,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한번 주의를 해야 되겠고요. 미 증시 8월 중순 10%대 조정 얘기도 나오고 있는 최근 흐름이 되겠습니다. 애플과 아마존, 아크케이 등 이 가격, 주가나 ETF 가격 흐름을 보게 되면 이 뉴욕 증시 조정이 임박했다는 그런 암시, 시그널이라는 소리도 나오고요. 시황 기사는 증시 흐름이 여전히 견조하다는 입장으로 투자자들의 이 마음을, 이 심리를, 멘탈을 안심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기조는 글로벌 증시 부진, 역시 국내 증시에도 전이 될 수 있다는 최근 이 2, 3일 정도 이 흐름에서 나오고 있는 이 소식이 될 것이고요. 사실 전망이란 것은 며칠만 해도 바뀌는 이제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본인의 관점을 세울 필요가 있고요. 맞든 틀리든 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해서 자신의 주관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한 번 더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 RSI 지수, 이 기술적 지표를 참고하면요. 대형 테크주들 지금 과매수 기준 돌파한 상황이고 한번 주의를 해야 된다. 그런 상황이란 걸 한번 상기시켜주는 상황입니다.
경제 지표가 나왔고, 그 다음에 파월 미 연준 의장의 발언 등이 이번 주 뉴욕 증시에 소화가 됐었고요. 수급 장세로 이어졌던 흐름, 뚜렷한 방향성 부재 속에서 큰 변동성은 나오지 않았던 뉴욕 증시였습니다. 조금 지지부진하면서 조금 재미없던 장세라고도 해석은 되고요. 반독점 규제가 이렇게 이 부분이 강화될 것이다. 그렇게 우려가 나오는데 정책 강도에 대한 걱정은 약하다는 최근 한 달 정도의 기준에서 나왔고, 그렇지만 이 미국 감독 당국의 규제가 지금 가속화되는 분위기도 좀 나오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해서 신중하게 시장 흐름을 이제 트래킹하면서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빅테크주들 가격 상단 부담 속에서 규제 강화라는 악재 영향 때문인지 아마존과 이 페이스북 이런 구글 등 아주 빅테크 종목들이 이번 주 주가 흐름이 조금 지지부진했다는 점은 조금 주의를 해야 되겠고요. 매수 과열 확인하는 보조 지표는 어쨌든 참고 사항입니다. 이 RSI라고 불렸던 이 지수, 그래도 후행적으로 좋은 자료니까 한번 시장을 보실 때 참고하면 좋겠고요. 조금 공부를 하셔서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주가 조정은 나와도 중단기 이슈로 해석되겠습니다. 이 뉴욕 증시 그리고 주요한 종목들, 좋은 종목들인 어쨌든 우상향했다는 것이 팩트였습니다. 변곡점을 예측한다는 것은 신의 영역이고요. 어쨌든 이렇게 변곡점이 나온다. 그러면 적절한 대응, 실탄을 이제 자금을 잘 준비해뒀다가 추매를 할지, 추가 매수를 할지, 아니면 비중을 조절하면서 이렇게 평단가를 맞추고 어떤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할지 그런 부분에서 잘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항상 좋다는 낙관론자가 있고요. 코로나 유동성 상승 장세 때부터 큰 조정 온다는 닥터 둠 이렇게 비관론자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라고 일컬어지는 많은 이 시장 내 관계자들 말을 참고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추론하는지 그 과정은 이제 세심하게 주의 깊게 봐야 되겠고요. 양측의 입장을 참고하고 시황에 나오는 뉴스들 종합하면서 우리들 역시 개인 투자자들 역시 자신만의 추론하는 과정을 필수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차트라는 것은 맹신할 수가 없겠습니다. 주가 전망할 수 없고 복귀 차원에서 정말로 이 차트를 보는 것은 이 투자를 하고 시장을 보시는데 좋은 학습 자료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투자 역시 공부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네, 다시 넘어와서요. 이 투자는 정말 공부하고 비슷한 이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동급이라고 보는데요. 열심히 시장을 공부해서 좋은 수익률을 내는 것, 열심히 공부해서 학창시절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 내는 것과 뭐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는 과정일 것이고요. 그런데 요행으로 운이 좋아서 수익률 낼 수 있지만 그것은 결국에 가서는 이제 카지노에서 도박하는 것처럼 마이너스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까지 까먹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공부가 이렇게 필수적으로 된 투자 활동을 통해서 조금씩 자신들의 자산을 늘려가는 좋은 생활 습관이 투자 생활에 이제 성토하는 가장 필요 조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판다 주식 TV였습니다. 오랜만에 미국 주식 종목들 그리고 시황 흐름을 한번 체크해보는 영상 준비했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한 주가 다 마무리되어가는 7월 무더운 그리고 비가 많이 오는 이 7월 하루였는데요. 한 주 잘 마무리하시는 금요일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미국장 하루 남았는데 그렇게 잘 체크하시면서 이제 한 주, 아주 고단했던 한 주 잘 마무리하시고 즐겁게 주말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좋은 영상,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 잘 준비해서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